오늘 주제 관련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가 3년 전에 이제 저를 찾아왔던 결혼과 제가 이제 그때 썼던 책이 결혼과 동시에 부자 되는 커플 지칠에서 그 동시에 신혼부부 미리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왔었어요. 그때 이제 둘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이 캠퍼스 커플로 오래 사귀었던 커플이에요. 근데 이제 두 사람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는 버는 족족 여자를 위해서 돈을 썼어요.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이가 뭐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국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돈을 버는 족족 돈을 다 써버리면 결혼을 못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 깨지는 사랑이거든요. 그래서 물론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했지만 점점 보면 그 남자 집안이 굉장히 뭐 부유했던 집안도 아니고 집안 형편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 남자친구는 매일 뭐 저축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남자친구 손을 잡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. 남자친구 처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거를 지적받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저하고 굉장히 남자로서 자존심 상해하고 뭐 있었는데 사실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저축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본인이 알았던 건 뭐냐면 내가 이대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저축을 적극적으로 했고요. 사실 그 커플이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물론 뭐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풍족하게 뭐 완전히 뭐 준비해서 못하고 좀 부족한 만큼 뭐 신혼집도 좀 불편하지만 빚을 최소한도 지는 만큼만 져갖고 결혼을 이제 무사히 치렀고요. 올 봄에 이제 작년 요번 1월에 다시 한번 저희 신혼후의 계획을 한번 잡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그때 자존심 상해하면서 인상 썼던 그 남자친구가 상담 중에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. 세 번, 두 번, 세 번. 그러면서 두 사람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얘기죠. 그 이후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기를 낳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대한 뭐 요새 전세값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뭐 그런 2차 집, 그 다음에 집을 뭐 부채 갚는 거, 그 다음에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, 노후 뭐 이런 부분들을 통잡아서 다시 계획을 잡는데 이제는 그때는 약간 의심쩍은 어떤 표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요번은 두 부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야겠다. 근데 그 부부가 뭐 굉장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. 사실은 뭐 한 제가 볼 때 한 450 정도 버니까 뭐 우리가 대기업 기준으로 한다면 뭐 부부가 합산해서 버는 돈 갖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한 달에 한 250씩은 저축을 할 수 있고 1년이면 한 3천 정도. 그래서 한 2년 정도 6천이면 뭐 빚도 갖고 점점 늘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뭐냐면 이런 과정들, 잘 밟은 커플들,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커플들,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식하고 신혼집만 생각하고 결혼한 커플들의 결혼 후의 삶은 상당히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그 커플 여러 명이 저는 기억에 남는 커플들이 많은데 그렇게 굉장히 저한테 좀 적대시하고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했고 따라 하지 않을 듯 했던 사람이 억지로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 했다가 결국은 그 모습이 반전되는 모습에서 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 커플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 기억에는 지금도 많이 남고요.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저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뭐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